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지프 랭글러 4xe 파워탑 모델입니다. 사실 지프 랭글러라고 하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프로더이기 때문이죠. 정말 본격적인 오프로더로서는 최고의 자동차 라고 얘기할 만한 자동차입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4xe 란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전에는 V6 엔진으로 기름을 막 펑펑 태우면서 다니는 자동차였다면 이제는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친환경 자동차로 거듭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더 고성능으로 더 부드럽게 오프로드 성능도 강화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파워탑이란 옵션은 천장을 오픈해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지프 랭글러 4xe 파워탑 모델 함께 살펴보시죠. 소리는 되게 조용하네. 지프를 몰고 가는 느낌인데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져요. 은근히 뒷좌석에도 센서가 있는 꼼꼼함, 뒷좌석에 저거 안전벨트 안 맸다고 이렇게 또 경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터프하고 무작정 상남자의 자동차 이런 느낌의 겉모습을 갖고 있지만 실제 내부는 굉장히 섬세하다는 거죠. 첨단 장비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 등받이 조절을 못 하세요. 요거 당기면 등받이 아니야? 하시는데 이건 높이 조절이고요. 이 차의 등받이는 끈을 당겨서 이렇게 젖힙니다. 아, 좋네. 약간 미리터리 그레이드의 물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렇게 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차 같으면 이거 때려볼 생각이 드세요? 이건 막 때려도 괜찮다니까. 자동차라는 게 이 정도 터프해야지 빡 이런 느낌, 딱 이런 느낌으로 탈 수 있는 자동차죠. 이 안에 계기판에 있는 바넬들, 사실 이거 그래픽으로 바꾸면 이 차에는 다운그레이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이 차는 당연히 이렇게 바넬로 있어야지, 그래야 제대로 밀리터리지, 이런 느낌이죠. 이 안에 컬러도 한번 보세요. 컬러의 요 글씨체 한번 보세요. 글씨체, 우리가 이런 글씨체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밀리터리 룩이죠. 연료가 들어있는데 연료도 군용 연료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배틀그라운드에 나오는 차 같아요. 이 차를 추진하는데 배터리와 연료가 어느 정도 투입됐다, 요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배터리가 사용되느냐 아니면 충전되느냐, 그리고 아래쪽은 엔진이 사용되느냐 사용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그래픽으로도 보여줍니다. 엔진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보면 갈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엔진이고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배터리입니다. 전기는 초록색으로, 엔진은 갈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죠. 요거 카키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사실 요게 카키색이 아니고 요게 카키색이에요. 많은 분들이 요게 헷갈리십니다. 왜냐면 요걸 카키라고 생각하거든. 왜 이런 오해가 생겼냐면, 우리가 예전에 군복을 카키색이라고 했어요. 영국의 군복이 카키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군복이 카키색이라서 카키색은 군복색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군복은 초록색이었던 거예요. 군복은 카키색이다 하다 보니까 초록색은 카키색이다 이렇게 오해가 되게 된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의 군복색은 카키색이 아니라 올리브색이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카키, 요거는 올리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차는 마치 디젤 엔진을 겔겔겔 하면서 달릴 것 같지만 실제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전기차처럼 움직이죠. 대단한 반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파워트레인의 주행 모드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 모드만 사용하는 일렉트릭 모드가 있어요. eSave 모드라는 게 있는데, eSave 모드는 전기를 가장 많이 아끼는 그런 형태의 주행 모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엔진을 켜는 거고요. 항상 엔진을 켜기 때문에 연비에는 가장 안 좋죠. 일반적인 가솔린 자동차가 요 정도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드예요. 지금 eSave 모드로 해놓으면 연비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하도록 할게요. 자, 하이브리드 모드로 바꾸고 나니까 차가 시동을 훨씬 덜 거는 걸 볼 수 있네요. 엔진은 지금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전기 모터로만 차가 움직이고 있죠. 후륜구동으로만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 모터로 가고 있는데 전기 모터만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그렇게 들진 않아요. 바닥에 느낌이 느껴지기 때문에 엔진이 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무려 136마력을 냅니다. 136마력 대단한데요. 배터리 용량은 15.2kWh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는데,
때 내 EV 절반 정도 되는 배터리가 여기 들어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주행 가는 거리는 32km를 주행할 수 있는 주행 거리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엔진 시동을 걸지 않고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어지간한 분들은 30km 이내에 회사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번도 시동을 걸지 않고 전기 모드로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처럼 말이죠. 이렇게 되면 기름은 얼마나 먹을까? 전혀 먹지 않고 전기차로 주행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전기차를 주행하는 거지 엔진이 달린 자동차를 몰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일렉트릭 모드로 해도 엔진 시동이 아예 안 걸리는 건 아니고 정말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그러면 그때 엔진이 깨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렉트릭 모드라고 해서 완전 일렉트릭이라는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일렉트릭을 사용해라 이런 식의 모드라고 보시면 되죠. 승차감, 지금 도로 이음매를 지날 때 승차감이 좀 대단합니다. 승차감이 앞뒤로 이렇게 요동치는 느낌이 나는데요, 랭글러 같은 형태의 자동차의 특징이에요. 왜냐면 휠 베이스가 짧고 오버행도 짧고 그러면서 차체 높이도 높으니까 뒤가 튕겨주면 앞뒤로 이렇게 피칭이 생기는 게 이 지프 자동차의 특징인데, 이런 종류의 자동차라면 다들 겪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오프로더의 특징이지 재밌네 라면서 타실 분들은 아주 즐거운 기회인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니면 승차감이 어떻게 이렇게 파도 치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승차감도 약간의 피칭이 있다는 건 그건 상대적으로 있다는 거고, 지금 부드러움으로 따지면 굉장히 부드러운 세팅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자동차들을 보면 세팅을 요즘 지나치게 단단하게 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 차의 세팅은 딱 부드럽고, 어떤 분들이 보면 물침대 같은 서스펜션이라고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바로 내가 바랬던 서스펜션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 정말 편안하고 부드러운 그런 서스펜션을 보여주네요. 이런 종류의 자동차를 보면 흔히 그런 얘기들 합니다. 고속에서 핸들을 자꾸만 이렇게 보타를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보타하는 거는 이것도 오프로더의 특성입니다. 정말 오프로드 자동차는 렉앤피니언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렉앤피니언을 쓴다는 거는 내가 핸들을 돌리는 것에 맞춰서 앞바퀴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죠. 반대로 앞바퀴가 좌우로 움직이면 내 핸들도 돌아가요. 그걸 렉앤피니언이라고 하거든요. 옛날엔 웜기어라는 표현을 썼죠. 웜기어를 썼던 게 예전에 자동차였는데 이젠 더 이상 웜기어를 쓰지 않습니다. 렉앤피니언을 쓰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바위를 만나거나 연석을 만나거나 하면 앞바퀴가 꺾이면서 동시에 핸들이 팩 돌아가요. 핸들이 팩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자가 이렇게 핸들을 손가락을 껴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 엄지손가락이 부러지게 돼요. 부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밖으로 빼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이 차는 오프로더잖아요. 오프로더기 때문에 렉앤피니언을 쓰지 않고 서큘레이션 볼 타입의 조향 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서큘레이션 볼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핸들을 돌릴 때 볼이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오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의 특징은 핸들의 피드백이 즉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렸을 때 둔한데? 라고 느껴지는 거, 내가 움직였는데 제대로 움직여지는 거 맞나? 왜 이렇게 예리하지 못하지?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서큘레이션 볼 타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오프로드를 갈 때 앞바퀴가 막 이렇게 꺾이려고 할 때 이 서큘레이션 볼 타입은 그냥 핸들을 붙잡고 있어도 알아서 앞바퀴가 핸들로 거꾸로 이렇게 들어오는 피드백을 줄여주고, 그러면서 운전자의 의지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서큘레이션 볼을 쓴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G바겐보다 오히려 더 잘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이고, 달리면서 열리네요. 지금 뭐 70km 넘는 속도로 가고 있는데 이게 되네. 야, 차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다면은 이걸 열어버리면 바로 그냥 얘기 끝나는 것 같은데요. 랭글러에서 전동 루프, 그건 저는 상상 못했어요. 랭글러라는 건 약간 올드한 자동차 아니냐, 그냥 감성으로 견디면서 타는 차 아니냐 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전동으로 만든다는 거, 그래서 전동으로 아무 때나 여다 댈 수 있다는 거. 와, 이거는 혁신이네요, 혁신. 오픈카를 저도 갖고 있지만 오픈카가 쓸데없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유리가 보통 여기까지 있거든. 포르쉐도 여기서부터 앞유리가 끝납니다. 앞유리 서 있는 차들을 보면 이런 점에서 하늘이 바로 여기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갈 수 있다는 게 완전히 매력적이네요. 랭글러 외관 말하면 뭐합니까? 랭글러가 랭글러지. 제 눈에는 더없이 예뻐 보이는 게 랭글러인데, 사실 제 눈으로 예뻐 보이는 뭐예요? 이 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구독자님을 모셔보기로 했습니다. 구독자님 나와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구독자님들이 이런 분들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선남선녀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민망하네. 이영빈 작가의 지인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야구 선수와 배우와 사업을 겸하고 있는 김기훈입니다. 어우, 야, 목소리가, 야, 이런 분이 우리 구독자시라니까요. 구독자님의 고등학교, 대학교 오면서 저희 구독자시기도 하시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봐서 너무 여기 익숙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냥 예뻐 보여요. 7개의 이런 그릴이 쫙쫙쫙쫙쫙, 와, 범퍼 봐,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들 볼 땐 그렇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좀 봐달라고 모셨습니다. 이 차 앞부분을 보고서 뭔가 느껴지는 거 있으세요? 이 앉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앉을 수 있죠.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진짜로? 당연히 앉아도 되고, 심지어는 아, 이게, 오. 앉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여기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서 여기 앉을 수도 있어요. 오. 지나갈 때 본 거보다 가까이서 보니까 훨씬 큰 거 같아요. 더 커 보여요. 그쵸? 멀리서 보면 조금 아담해 보이고 귀여운 느낌마저 드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후드도 길고, 그리고 옆에 오버팬더 이거 되게 와. 제가 카투사를 나왔거든요. 또 카투사 하면 또 이 험비를 제가 이제 많이 타고 다녔는데, 좀 가까이서 보니까 험비의 느낌도 또 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튀어나온 이 휠하우스가 국산차와 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약간 올려치기 같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말이 되냐? 험비 나왔다, 험비. 근데 미국 감성만큼은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차 뭐 보면서 어떤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진 않으셨어요? 이거 좀 장난감 같아요. 그쵸? 네. 이게 뭐 이러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조립을 밖으로 한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하게 보셨는데? 이걸 풀러서 문짝을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차 디자인의 특징이에요. 오픈된 상태로 즐기는 거죠. 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돼서 우와. 자연 속에서 막 문짝 없이, 천장 없이 이렇게 타는 거. 천장도 뗄 수 있어요? 이 차의 천장은 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와. 열 수 있습니다. 우와. 뭐야, 이거! 이런 느낌! 네. 어때, 우와, 너무 좋아요. 이 낭만, 우리 또 연기하는 사람들 이 낭만이 되게 중요하거든. 낭만이 가득 찬 차다. 자,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이만큼 열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보통 액세서리 같은 것도 걸 수도 있고요. 아. 테이블도 놓고 컵홀더 같은 것도 쓰고 뭐 할 수 있어요. 완전 차박이나 캠핑 이런 걸로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열어서 하나 더 열 수도 있고, 뭐 차크닉이라고 요즘 많이 하는데 차크닉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거 커피 되는 거죠. 하면서 그렇죠. 여기 보면 스피커가, 우퍼가 이만한 대형 우퍼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오디오 같은 거 즐길 때도 굉장히 쿵쿵쿵쿵 이렇게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근데 밖에서 보는 것보다 이 트렁크는 훨씬 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이 들어가면 딱 좋은 공간. 약간 저도 지프차 하면 되게 네모나고 크고 투박한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는데 생각보다 디테일도 너무 귀엽고 동글동글한 디테일도 있고 되게 의외인 것 같아요. 동글동글하고 귀엽고, 진짜 그런 면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사실 디테일이잖아요. 옛날 초창기 지프의 디자인을 여기저기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이런 것들, 이런데 귀엽다. 굳이 이런 것들.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지프차는 이렇게 뒤에 그 타이어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 이유나 그런 게 따로 있나요? 그럼요. 옛날에는 사실 자동차 타이어가 많이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교체를 했어야 됐는데, 근데 이 차는 오프로드를 달리는 자동차니까 본격적으로 오프로드를 가면 바위라든지 이런 데 걸려서 타이어가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할 때 타이어가 이런 화물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꺼내고 다시 또 교체 타이어 집어넣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꺼내서 교체하고 쉽게 매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견인차 오라 그러면 견인차가 거기까지 막 산 넘고 물 건너서 올 수가 없잖아. 얘만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래서 그럴 때는 자기가 혼자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타이어가 이렇게 꼭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거 외관뿐이 아닐 것 같고요.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이 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손잡이도 완전 이거예요. 손잡이 좀 웃기죠? 너무 귀여워요. 취향 참 독특하신데? 취향 저격이네. 네, 완전 취향 저격이에요. 기어가 2개예요? 이건 기어가 아니고 이거는 사륜구동이냐 이륜구동이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고, 기어는 이거. 기어도 막 우와 씨. 엄청 투박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확실히 여자분들이랑 남자랑 약간 자동차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채원이는 장난감 같다, 막 너무 좋다, 낭만 있다. 저는 찝은 절대 귀여운 차가 아니고요. 남자의 상징 이런 자동차인데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그러니까 네. 지프는 전쟁용 자동차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장군들이 타는 차. 개조에서도 일반적으로 뭐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시발 자동차라고 있어요. 그게 지프를 개조한 차거든요. 맞아. 원래 지프는 사실 디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근데 지금은 디젤이 그렇게 인기가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가솔린으로 전환하고 나서부터는 지프의 인기도 좀 줄어드는가 싶었는데, 이제 가솔린이면서 하이브리드까지 나오니까 정숙성은 또 정숙성대로 잡고 출력은 또 출력대로 잡고, 이런 것들 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리 그 창문 좀 내려줘. 이거 돌리는 거 아니야? 돌리는 거 아니냐고? 아니 세상에. 창문 어떻게 내려요? 창문 못 내려요? 그래, 찾아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문 여는 건요,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네. 우와. 문짝을 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 역시 훌륭하시다. 오. 우리 오랜 구독자님. 교육된 구독자라고 볼 수 있죠. 다 이거 모카에서 본 거거든요. Get through the darkness, knowing we'll find the light. 원한다면 언제든지 오프로드로 갈 수 있는 게 또 지프의 매력이죠. 오프로드랑 그냥 일반 차랑 제일 크게 다른 게 뭐예요? 일단 오프로드 자동차들은 그만큼 강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진입각, 진출각 같은 게 커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진입각, 진출각은 뭐냐면 산에 끌고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각도가 있으면 그럼 차가 가다가 이쪽 벽에 부딪힐 거잖아요. 이걸 부딪히지 않고 바퀴가 닿아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려면 그 진입각이 굉장히 커야지만 되는데, 많은 자동차들이 그게 안 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걸려버리거든요. 근데 걸리지 않게 높은 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진입각, 통과하고 나서 뒤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진출각,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해야만 좋은 오프로더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그 오프로더는 당연히 사륜구동을 갖추고 있어야 정말 다양한 환경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빠져나오려면 이 사륜구동을 강제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사륜구동 자동차들 되게 많잖아요. 전기차도 그렇고 뭐 온갖 차들이 사륜구동인데, 자기 맘대로 사륜구동 됐다가 사륜구동이 풀렸다가 이렇거든요. 근데 그 사륜구동 됐다 풀렸다 하는 그 과정 사이에 차가 더 빠져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지금부터는 사륜구동으로만 가겠다 라고 할 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 그런 걸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이 무식하게 생긴 거 이거 뭐냐고 하셨잖아요. 사륜구동 로우가 되면 그때부터는 차가 정말 무지막지한 탱크로 변하게 돼요. 오, 진짜다. 소리도 달라졌어. 소리도 달라지고. 우와, 탱크 모드. 탱크 모드네. 확 달라지네. 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달린다는 거잖아. 그쵸. 산을 평지처럼 달릴 수는 없으니까. 소리도 완전. 소리도 달라지죠. 엔진을 더 많이 돌려서 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코너를 돌 때나 그럴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바깥쪽이건 안쪽이건 할 것 없이 똑같은 양이 돌기 때문에 이 바닥을 좀 끌면서 가게 돼요. 그러면 이륜구동 했을 때 뭐 후륜하고 전륜 이거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진짜 훌륭한 학생들이네. 오늘 진짜 훌륭한 학생들이네. 이륜구동 모드에서는 후륜만 돌아요. 전륜구동으로 바꿀 수는 없고 사륜구동이거나 후륜구동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지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느낄 때는 거친 자동차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시동이 꺼진 상태로 이렇게, 우와. 그러니까 완전 조용히 달릴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기름도 따로 넣고 충전도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예리하신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네요. 충전도 따로 해야 되면 2배의 어려움이 있네. 근데 그게 충전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네, 뭐 이런 생각으로. 전기차는 충전을 안 하면 차가 멈추잖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충전을 안 해도 차가 멈출 일은 없다는 거죠. 충전을 하면 그만큼 더 기름을 안 쓰고 전기인만으로 갈 수도 있고. 실내는 어떠세요? 실내 디자인이나 이런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투박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남성적이죠. 지나치게 거칠죠.
이 차의 실내는 좀 거칠게 만들어진 이유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방수가 됩니다. 아. 그리고 실내를 물 청소를 할 수 있어요. 물 뿌려서 씻을 수 있는 부분. 근데 오디오가 생각보다 좀 약한 것 같긴 하네. 저쪽 차를 타봤잖아요. 네. 근데 저쪽 차는 확실히 문에도 오디오가 있으니까 뭔가 서라운드 되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위에서만 때려 박는다. 문짝에 오디오가 없는 거 그게 그렇게 큰 차이였나? 어쨌든 위에밖에 없으니까 스피커가 그건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약간 볼륨은 확실히 커지니까 이런 약간 그 외부에서 정말 루프 다 열고 그냥 소리를 막 즐기면서 막 흑인들 음악들 막 들으면서 이렇게 쿵쾅쿵쾅하고 가는 그런 용도로는 나름 좋지 않을까. 사실 이게 기존까지 우리가 알던 지프였다면 이제 새로운 지프 그랜드 체로키도 한번 타보도록 하죠. 네. 차가 갑자기 확 좋아졌죠? 네. 와, 재질이 그냥 다르네. 그쵸? 네. 저쪽 차는 어쨌든 터프한 데서 갈 수 있는 그런 자동차 헤비듀티의 느낌이라면 이 차는 정말 그게 아니라 고급스러운 패밀리카. 이게 나무예요? 그쵸? 리어로드입니다. 아. 근데 확실히 그 랭글러보다도 실내 공간은 어쩌면 당연한 거냐 훨씬 더 넓은 것 같아요. 랭글러는 실제로 넓을 수 있지만 좁혀놓은 차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실제로 저 옆에 있는 팬더가 툭 튀어나온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차체는 굉장히 작고 오버팬더로 바퀴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기어가 되게 특이하네요. 아, 그 앞에 거 아니었어요? 이거요? 이거로 생각하신 거예요? 이거? 이건 카메라입니다. 얘기를 안 했다면 같은 회사의 차인 줄 모를 정도로 확 다른 것 같아요. 실내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럭셔리 그런 느낌이지만 어쨌든 이 차도 오프로더입니다. 제대로 오프로더이기 때문에 이 차가 아까 오프로드는 단단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가 굉장히 단단해요. 가속관이 또 넘거나 할 때 보면 약간 쿵 이런 느낌으로 좀 딱딱하게 느껴진다 이런 느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 차도 4륜구동인가요? 네, 이 차도 사륜구동이고 지프의 모든 자동차들은 다 사륜구동입니다. 아. 게다가 이 차는 높이도 조절할 수 있어요. 높이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높이거나 총 5단계로 높이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한번 올려볼게요. 적재량 초과 선택한 차체 높이로 설정 불가. 혹시 어떤 분이 적재량 제가 어제 뭘 많이 먹긴 했는데요. 무게가 조금 많이 나가서 높이 설정이 안 된다고 그 했어요. 정도라고? 사람이 2명 탔을 때만 되고요. 4명 탔을 땐 안 되는. 아, 여기 적혀 있어요. 락이랑 샌드, 스노우, 스포츠에 맞춰서 주행을 할 수 있는 건 것 같아요. 이 주행 모드를 바꾸는 게 사실 일반 소비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주행해야 되는지 알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버튼만 눌러서 쉽게 적용되도록 좀 만들어주는 거죠. 네,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이렇게 차체도 낮춰지면서 여러 가지들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차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아, 그러네. 우와. 진짜. 차박을 근데 진짜 하나? 차박 해보셨어요? 저는 도전했었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아예 성공 못했습니다. 중간에 나와버렸어요, 그냥? 중간에 그냥 집에 가서 자야겠다. 네. 그러니까 차박을 저만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차박이라고 그렇게 열풍이라고 막 누구나 하는 것처럼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 왜 차크닉 같은 건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맞아요. 차 뒤에서 좀 이렇게 의자 놓고 좀 즐기는 거? 그 정도는 할 만하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는 딱 좋은 것 같고. 근데 확실히 그런 걸 하려면 차가 커야 되긴 하겠다. 그 생각이. 차가 좀 크고 그리고 어딘가 산속에 차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뭘 해보려면 일단 오프로드, 사륜구동 이런 것도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사륜구동 자동차들은 좀 든든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거기를 꼭 가는 건 아니더라도 맘만 먹으면 내가 갈 수 있다고 뭐 이런 거. 차 한 번 탔었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시골길이었는데 차 바퀴가 빠진 거예요. 진흙에. 그래서 견인 불렀어요. 그렇죠. 견인 네. 불러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퀴 하나만 빠지면 보통 못 빠져나오거든요. 거기서 사륜락 아까처럼 득득득 해서 빠져나오면 어지간한 길에서는 빠지지 않고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차는 그렇진 않아요. 이 차는 사륜락이 사륜로라고 해서 저 랭글러처럼 그렇게까지 엄청난 기능은 아니긴 하죠. 이 차 스피커도 옵션이에요? 스피커 왜요? 스피커 좋아 보이세요? 이게 맥켄토시입니까? 오, 맥킨토시를 아세요? 애플 우와. 맥켄토시잖아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이 브랜드가 엄청 유명한 브랜드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오, 그쵸. 그 맥킨토시라고 하는 오디오는 요 디스플레이가 특징이었어요. 그 오디오 앰프를 딱 보면 앰프에 여기 딱 있었어. 그래서 그걸 표시하는 거죠. 이런 느낌. 우와, 진짜 빵빵하다. 아, 제가 만약 이 차 주인이라면 저 스크린 켜놓고 달릴 것 같아요. 저 원래 그랜드 체로키가 그 드림카였거든요. 이 세대 말고 그래요? 그 전전 세대. 와, 그 체로키를 보고 너무 이쁘다 생각했는데 이번 디자인이 그 전전 세대를 뛰어넘은 것 같아요. 사실 그랜드 체로키라는 차가 SUV의 시조예요. SUV라는 자동차를 처음 우리한테 알려준 자동차 그랜드 체로키예요. 그 전까지는 오프로더가 있었고 저걸 SUV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저건 지프였지. 근데 이 차 이후로는 SUV라는 자동차가 그냥 장르로 하나 자리 잡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저희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또 따로 시승해보고 자세히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해요.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 차는 4기통인데 출력이 272마력에 달합니다. 엄청나죠? 4기통으로 272마력이 나오는 차는 벨로스터엔, 아반떼엔 뭐 이 정도가 270마력대, 280마력 정도 되죠.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이 차의 엔진은 거의 N급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 전기 모터를 더했으니까 전기 모터도 만만치 않은 출력을 내니까 합산 출력이 무려 375마력이나 됩니다. 대단하죠? 지금 이 차는 이렇게 사륜 오토로 다시 바꿔놓고, 와, 제자리에서 회전 반경 좁은 거 보소? 회전 반경이 정말 좁은데 이게 또 지프의 특징, 그리고 오프로더의 필수 덕목이에요.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돌아야지 이 오프로드 길을 가는데 문제없이 이렇게 슉슉슉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딱 앉았을 때 엔진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이런 느낌, 요거 아주 특이합니다. 아주 묘한 느낌이 드는데 엔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 차의 폭을 요만큼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도 있어요. 이 차의 폭은 사실 요만큼이 아니죠. 요 밖으로 바퀴만큼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옆으로 벌어져 있으니까 이 차는 더 이상 차가 뒤집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어려운, 엄청난 산이더라도 문제없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지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지프 랭글러라고 우린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 지프라는 건 원래 이 차였죠. 이 차를 가리켜서 집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데일리로 이 차를 타도 나쁘지 않겠다. 좋겠다. 차는 감성으로 타는 거 아니에요? 야, 진짜 제대로 말했다. 차는 감성으로 타는 거지. 아니, 감성이 없으면 그 차를 왜 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한다, 요거는 그냥 택시 타죠. 뭐하러 차를 사겠어요. 그러니까 차를 사는 건 그만큼 자기가 그 차를 갖는 게 좋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차는 정말 이 취향인 사람들, 장난감 같은 자동차로 오프로드를 문제없이 헤쳐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최적의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앞유리가 제가 흔히 이렇게 한 뼘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차는 실제로 2뼘밖에 안 돼요. 실제로 2뼘. 이거는 사실상 뭡니까? 장갑차, 탱크잖아요. 험비라고 하는 거, 아니면 LTV라고 하는 차들 보면 앞유리가 이렇게 생겼죠. 이게 작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방탄이 돼야 돼서, 방탄으로 만들려면 유리가 적어야 돼요. 유리가 많으면 방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앞유리를 자그마한 유리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건 지프잖아요. 지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유리를 앞으로 제쳐서 총을 쏴야죠. 앞유리를 앞으로 제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서 정말 자동차가 굴러가는 셰시 부분만 가지고서 자연과 함께 되는 것,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가 바로 이 지프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이브리드까지 더하다니, 그렇게 가솔린 자동차의 장점 그리고 전기차의 장점을 두루 누릴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의 특징입니다. 뭐 좋게 말한다면 그렇죠. 하이브리드는 단점이 전기차 충전 구역을 너무 자주 점유해요. 이 자주라는 게 한 번 충전했을 때 불과 1시간이면 충전이 끝나는데, 길게는 2-3시간이면 끝나는데, 그 상태에서 밤에 충전을 하니까 다음날 아침까지 그대로 점유하고 있잖아요. 보통 전기차 같으면 한 번 충전하고 일주일 동안 충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으면 매일 충전을 해야 돼요. 매일 충전을 해야 그 다음번에 전기차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매일매일 충전소를 점유한다는 거, 그게 전기차한테 너무 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참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가 바로 저 넥소. 저 넥소가 정말
그런 어려움이 극대화된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 저런 넥소 같은 자동차와는 다르게 만약에 전기가 있으면 전기를 꽂아서, 가솔린이 있으면 가솔린으로, 이런 식으로 항상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전기차가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랭글러 4Xe 파워탑 모델을 시승해 봤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이 차 할인을 상당히 해준다고 해요. 이 차 할인이 무려 1,419만 원이 된다고 해요. 아까 탔던 그랜드 체로키는 무려 1,420만 원이 할인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할인율인데요. 그리고 좀 황당한 할인인데, 고객 중에 한 명을 추첨해서 한 명에게 차량 가격 전체를 페이백해주는 그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스텔란티스 진짜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죠. 사실 랭글러라고 하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꿈꿔왔던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랭글러를 타고서 이 고속도로에서 톱을 열고 신나게 질주하면서 머리 휘날리면서 막 이렇게 달리는 거, 이 사라 오코너가 정말 터미네이터에서 달렸던 그 느낌, 그런 꿈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걸 실현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톱을 여는 게 너무 힘들어, 기름값이 너무 비싸, 그래서 만만치 않았는데 그 어려웠던 것들을 다 실현시켜주는 자동차, 그런 자동차가 바로 랭글러 4Xe 파워탑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